안녕하세요. 군정대학교 물리치료학과 2학년 이기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2025년 6월에 발표된 Physical Activity is Associated with Decreased Epigenetic Aging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체 활동은 후성 유전적 노화 감소와 관련이 있다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대규모 종단 연구로 저명한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에 게재되었습니다. 발표는 총 10개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인 후성 유전적 시계가 무엇인지 배경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연구 방법, 핵심 결과 수치, 종단 분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인 작용 기전을 살펴보고 논문의 강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물리치료 및 재활 분야에 주는 시사점으로 연결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 연구의 핵심 개념인 후성 유전적 시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 즉 생년월일 기준의 실제 나이와 달리 생물학적 나이는 세포와 DNA의 실제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같은 50살이라고 어떤 사람은 DNA상으로 45살처럼 젊고 어떤 사람은 60살처럼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나이를 혈액 속 DNA의 메티라 패턴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에피제네틱 시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가장 신뢰도 높은 2세대 시계 3가지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가 지원하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 줄여서 HRS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HRS는 1992년부터 미시간 대학교가 운영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 코호트 연구입니다. 분석 대상은 2016년에 혈액 체열에 참여한 3,873명으로 56세 이상의 미국 성인 대표 표본입니다. 추적 기간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최대 12년이며 2년마다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DNA 메틸화는 2016년 체열한 정맥혈에서 EPIC 비드칩이라는 고정밀 장미로 측정했습니다. 신체활동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주 1회 이상 하거나 중강도 운동을 주 2회 이상 하면 신체활동 활성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고강도 예시, 달리기, 수영, 헬스장 운동, 에어로빅, 중강도 예시, 빠른 걷기, 댄스, 정원 가꾸기. 통계 방법으로는 가중, 선형 회기로 횡단면 분석을 하고 종단 분석에는 SLCMA, 즉 구조화, 생애주기 모형을 적용해 나이, 성별, 인종, 교육, 자산, 흡연 등을 보정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신체활동 활성 그룹은 비활성 그룹에 비해 3가지 시계 모두 생물학적 나이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림 에이지 기준입니다. 활동적인 참가자는 비활동 참가자보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1.26년 더 낮았습니다. 95%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1.59에서 마이너스 0.93. 결과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페노 에이지입니다. 이 시계에서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1.70년 정도 감소했습니다. 95%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2.26에서 마이너스 1.15입니다. 세 번째, 듀네딘 PACE 기준입니다. 이 시계는 나이 자체가 아니라 노화 속도를 측정합니다. 활동적인 참가자는 1년이 지날 때 노화가 0.05년분 더 적게 진행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1년이 지나도 활동적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0.95년밖에 안 늙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BMI, 이동 제한, 만성 질환을 추가로 보정한 후에도 3개의 시계 모두 결과가 유의하게 유지됐습니다. 즉, 체중이 줄여서가 아니라 운동 자체가 DNA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노화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결과는 다중 검증 보정인 본페로니 교정도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종단 분석 결과입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 기여는 단순히 운동이 좋다를 넘어서 언제, 얼마나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SLCMA 구조화 생애주기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각 조사 시점의 신체활동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여 어느 시점에
활동이 현재 생물학적 나이를 가장 잘 예측하는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누적 신체 활동. 지난 수년간 얼마나 꾸준히 운동해 왔는가. 둘째, 2016년 현재의 신체 활동. 지금도 운동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그림 에이지 기준으로 누적 신체 활동이 1단위 증가할수록, 다시 말해 한 번의 조사 시점을 더 활동적으로 보낼수록 생물학적 나이가 0.44년 추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체 활동이 DNA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걸까요? 연구팀이 제시한 기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항염증 경로. 운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조절하는 DNA 메티라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세 가지 에피제네틱 시계 모두 전신 염증 지표와 연관이 있어 운동의 항염증 효과와 직접적으로 에피제네틱 노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골격근과 지방 조직의 DNA 메티화를 통해 인슐린 감수성과 산화 스트레스 저항성이 향상됩니다. 3. 근육 프로모터 메티화 변화. 급성 운동 직후에도 골격근의 프로모터 메티화가 즉시 변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근형성과 산화 저항성 유전자의 저메티라가 유도됩니다. 4. BMI 이외의 독립적 경로. BMI를 보정한 후에도 효과가 유의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체중 감소와는 별도로 운동 자체가 독립적인 후성 유전 기전을 통해 노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에는 이 논문의 근거 수준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표본이 3,873명으로 대규모이며 미국 56세 이상 성인의 대표 표본입니다. 최대 12년의 장기 종단 추적으로 단기 연구보다 훨씬 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2세대 에피제네틱 시계 3종을 동시에 사용해 단일 시계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SLCMA로 타이밍과 누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으며 국립노화연구소 연구비 지원으로 상업적 이해 충돌이 없습니다. 반면 한계도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신체 활동이 자기 보고 방식이라 회상 편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DNA 메틸화를 2016년 한 번만 측정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젊어진 건지 아니면 원래 젊은 사람이 더 활동적인 건지 완전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식단, 스트레스 등 통제되지 않는 고란 변수도 존재합니다. 통합적으로 이 논문의 근거 수준은 레벨 2에서 3, 즉 대규모 전향적 코호트 연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가 물리치료와 재활 임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 운동 강도 설정의 중요성. 중고강도 운동이 가벼운 활동보다 에피제네틱, 노화 감소 효과가 명확히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노인 환자에게 운동 처방을 할 때 단순히 조금 움직이세요가 아니라 중강도 이상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2. 평생 운동 습관의 가치. 누적 효과가 가장 강한 예측 변수라는 결과는 재활치료 후 꾸준한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환자에게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운동 처방의 필요성. 성별과 인종별로 반응 차이가 확인되었으므로 개인화된 운동 처방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4. 에피제네틱 시계의 임상 활용 증가성. 현재는 연구 도구이지만 미래에는 재활 개입 전후의 생물학적 나이를 객관적으로 추적하는 도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연구의 핵심 메시지를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신체 활동은 그림 에이지, 기준 약 1.26년, 페노 에이지, 기준 약 1.70년, 생물학적 나이를 감소시킵니다. 2. 누적 운동과 현재 운동이 함께할 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납니다. 3. 중고강도 운동이 단순 가벼운 활동보다 효과가 명확히 큽니다. 4. 이 연구는 현재 신체활동 에피제네틱, 노화 연구 중 가장 큰 규모가 장기적인 연구 중 하나로 물리치료 및 재활 분야에서 운동 처방의 생물학적 근거를 한층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